김재경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간동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.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. 많은 사람들 재개발 재건축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오늘 역시도 재개발 재건축 복잡하고 쟁점들 정말 많은데 제가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부동산 또 이제 특히 재개발에 조금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.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2월 4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.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한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.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이제 좀 어떤지. 이사 부동산 대책 자체는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일단 그동안 핵심적으로만 보았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비판받았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공급이 부족하다였잖아요. 그것도 공급이 우리가 경기도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공급이 필요한 건데 상기 신도시만 여러 번 막 지어놔봤자 이게 경기도 집값 잡는 것밖에 더 되겠냐. 실제로 우리가 상기 신도시 발표했었을 때 경기도민들이 반대를 했지 서울 사람들이 상기 신도시 반대 막 이런 사람들 없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뭐 신규 택지 공급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 하거든요. 그러면 사실 이게 뭐 경기도 사람들만 이게 뭐 공급에 즉 이 타겟팅이 누구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 서울 집값 잡는 거는 요원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죠. 그래서 서울 도심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만 끝났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. 어떻게 따지면 이번 국토부 장관님께서 되게 실무적으로 약간 뭐 그 정확하게 좀 체크도 좀 많이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투기 방지 대책이에요. 이 투기 방지 대책으로 왔다가 이렇게 역세권을 개발하겠다,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 수요들이 쏠릴 게 분명히 보이니까 일단 투기 방지 대책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 무엇이냐. 대책 발표 이후로 신규 계약자들은 현금 청산이다라는 내용이에요. 현금 청산, 이제 말만 들어도 좀 약간 섬뜩한 단어인 것 같은데, 네. 감정가액으로 준다라는 거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매수하면 매수한 금액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기는커녕 내가 감정가액으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투기 방지 대책은 그렇게 전체 이제 보도문 그리고 대책 원문 총 6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내용 중에서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여기서 한 페이지에서도 사실 투기 방지 대책 중에서 우리가 현금 청산에 대한 내용은 4줄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투기 방지 대책 자체를 하는 게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은 사항이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. 여기서 우리가 4줄짜리 현금 청산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대책 발표 이후로 신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부터 대상이다. 그리고 또 나와 있는 키워드는 우선 공급권을 안 주겠다는 표현이 있어요. 근데 이 우선 공급권을 안 주겠다라고 나와 있지 이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. 재개발 재건축이 입주권이랑 좀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. 솔직히 이번 대책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에요. 우선 공급권이라는 내용이. 입주권과는 또 다른 거죠. 그쵸. 입주권은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해서 도정법에서 나오는 게 입주권인데 그리고 우리가 청약에서 당첨받는 내용들 있잖아요. 그거는 분양권이라고 말하고요. 우선 공급권이란 표현 자체가 저도 처음 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새롭게 만든 개념인데 쭉 대책 본문을 보다 보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추론을 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라면 우리가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가면 우선 공급권을 주겠다라는 설명이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. 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이 우리가 그냥 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 약간 좀 달라요. 기존에 나왔었던 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 시행이거든요.
네, 민간과 LH가 같이 해서 공동 시행을 하는 게 기존의 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부분은 애초에 없었던 개념. 민간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공공에서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. LH, SH가 단독 시행자 방식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. 이건 도정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거든요. 도정법을 잘 알아보면 이제 SH, LH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어도 SH, LH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서 도정법도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중공업 지역 역세권 여기 잘못 사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. 이렇게만 설명하면 사실 우리가 피해 나가기는 쉬워요. 역세권만 피하고 역세권의 개념은 350m거든요. 이 350m만 좀 피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351m의 부동산은 올라간다. 그렇죠.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일단 역세권은 피하면 되냐라고 하면 사실 또 그건 또 어려운 게 일단 또 중공업 지역도 중공업 지역만 피하면 되냐? 그러면 또 소규모 정비법으로 갔다가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를 지정하냐? 또 애매한 거고요.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럼 기존에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로 가게 됐을 때 이게 또 공동 시행이냐 단독 시행이냐에 따라서 사실 현금 청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국토부 설명이 약간 좀 미흡하다라는 거죠. 여기서 이제 한번 짚어주실 게 현금 청산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게 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위험 요소로 이렇게 꼽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리가 현금 청산이라고 했었을 때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주는 대상자들이 있어요. 근데 입주권을 주는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미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거든요. 조합에서 그 감정평가액으로 갖다가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물론 우리가 조합원 감정평가하는 그 금액이랑 현금 청산했었을 때는 시세를 반영을 하긴 해요. 우리가 막말로 우리가 재개발, 재건축했을 때 감정평가 비용이 시세를 반영하진 않거든요. 근데 현금 청산자들은 그래도 더 보상을 해주긴 하고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보다 더 내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다시 해달라라고 하는 절차들이 있긴 해요.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랑은 다르다라는 거죠. 결국 우리가 가장 핵심은 이 재개발, 재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, 즉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종전 그 노후된 아파트, 막 30년 차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 시세를 준용해가지고 평가를 해준다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겠냐라는 거죠. 그러면 한마디로 뭐 한 30년 된 아파트 한 10억 주고 샀는데 정말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면 10억 이하로 받을 수도 있는.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. 그리고 설령 10억을 제대로 평가해 줬다 하더라도 내가 산 금액이 10억이었는데 10억 몇 년 뒤에 그대로 10억 받아봤자 이거는 내가 이제 투자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10억에 산 사람들은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되면 15억, 13억 이렇게 될 걸 기대하잖아요. 그 미래 가치를 다 사라진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인 거죠. 방지 대책이 되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발표도 2월 8일에 한 번 더 보도문 반박 기사 한 번 더 냈잖아요. 이대로 시행할 거다. 그런데 시행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. 우선 공급권이 곧 입주권은 아니다. 그렇죠? 그거를 굉장히 좀 유념을 해야 되겠네요. 만약 그쵸. 입주를 하는 입장에서는. 네. 네,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선 공급권 우리가 기존 입주권으로 보면 입주권이 나오는 대상인데 지금 국토부 보도 자료만으로 봤을 때 이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제 앞으로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게 현재 법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벌써 뭐 위헌 논란도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사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거래가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거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네. 또 위헌 얘기도 있으시고 또 청와대 또 청원까지도 올라간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현금 청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런데 이 위헌 관련된 내용에서도 국토부 반박 기사 보면 사실 검토 다 끝나고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.
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를 논란하기가 참 애매한 게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위헌 논란이 있었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4월 달에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었냐면 애초에 심리를 안 했었죠. 그냥 너가 아직 침해 사실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을 받고서 다시 소재기를 해라. 쉽게 풀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즉 이번도 똑같다라는 거죠. 사실 저도 이거 건으로 인해서 변호사님이랑도 한번 상담을 해보았는데 변호사님 의견이 이게 현 정권에서 못하는 게 있겠냐라는 거죠. 일단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헌법소원을 낸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당한 게 아니잖아요. 케이스가 아직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현금 청산 당하고서 다음에 헌법소원 해라라고 하면 이거는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이게 언제 내가 일단 현금 청산 당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일단은 현금 청산 당하지 않게 매수를 주의해야 된다라가 결론이 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은 이게 공급 대책이 아니고 매수 금지 뭐 대책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무서워서 빌라 못 사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실제로 이제 시장에 그런 투자 예정하고 있던 분들 상황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최근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. 뭐 저한테 기자님들도 많이 연락도 오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일선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거 거래를 해도 되냐? 당장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잘못 사면 현금 청산이네? 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지만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중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매도자는 팔고 싶은데 못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팔겠대. 매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대. 괜히 잘못 중개했다가 나만 우리 독박 쓴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. 뭐 소송의 여지도 그쵸. 있지 않을까요? 민사소송을 우리가 당했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왜 이렇게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라는 고지를 안 해줬냐. 그러면 괜히 엉뚱한 불똥이 나한테 튈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의들이 정말 많이 와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정책의 또 문제점 중 하나가 주어가 구체적이지 않아요. 무엇이 현금 청산인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 어디를 구역 지정할 거라는 내용들도 불명확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불똥이 튈 수도 있거든요. 이번에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했었었는데 제가 앞서서 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도 공공직접 시행으로 가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빌라만 안 사면 되나? 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그냥 아파트를 샀는데 얘네가 30년 차 된 아파트예요. 지금 당장은 재건축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가게 되면 혜택들을 준다라고 했죠.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미부과하겠다. 그 2년 실거주 요건도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할까라고 하면서 신청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없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.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순히 빌라만 안 사면 되나가 아니라는 거죠. 그 막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 이렇게 특약을 적으라고 하거든요.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게 되면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한 줄 명시해 놓으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서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내가 현금 청산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재건축한대라고 하면서 막 찬성해서 그 3분의 2 동의율에 나도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. 그랬다가 내가 청산당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반대답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지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시행 막 초기니까 막 논란도 되고 사람들이 위험한가 하고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있고 그냥 매매 거래하다가 어느 순간 싹 소급해가지고 2021년 2월 4일 이후로는 청산 기준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나는 그냥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감정평가 받고서 나가는 거죠. 지금 그 제초안 미부과 말씀을 하셨는데요. 사실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또 메리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강남 재건축 추진하던 데와 또 강북 재개발 예정지들이 그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실제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일단 공공 재건축 자체에서
그동안 공공재건축은 솔직히 실익이 없었어요. 왜 실익이 없었냐면 공공재개발과 똑같이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줄게. 그러면 그 용적률 늘어난 용적률에서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정부가 환수해 갈게 라고 했어요. 야 그럼 너네 50% 남으니까 이득 아니냐라고 했지만 함정이 있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담금은 그대로 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함정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공공재건축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줬다 뺏는 거죠. 이렇게 더 닭장 같은 집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실익은 공공에서 다 뺏어간다는 거죠. 분담금 걷고 분양가도 통제하고 오히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용하겠다라고도 발표가 돼 있었거든요. 근데 공공재건축엔 그런 내용조차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신청한 곳들이 아예 없었죠. 그리고 신청을 어떤 식으로 했냐. 사전 컨설팅을 받았었잖아요. 이게 사전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게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야기랑은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. 일단은 그래 컨설팅만 받아볼게 라는 거였는데 이것만 신청했어도 막 조합원들이 막 반발해가지고 저 조합장이 이걸 잘못하고 있다, 이거 끌어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막 조합원들 반발이 심하니까 사전 컨설팅 접수한 것도 다시 회수하는 사태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공공재건축에 사실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들은 다수였어요. 그래서 이거 혜택을 제대로 주려면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준다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준다든지 이런 명확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번에 준 거죠.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또 빠져 있어요. 사실 그러게요. 그것도- 분양가 상한제는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. 네,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. 아니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분양가 상한제는 또 안 놓아준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조합원들이 과연 생각하는 것만큼 실익이 뛰어날까라는 부분들도 의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 과연 직접 시행에 대한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도 빗장을 풀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이거 자체는 되게 큰 이슈긴 해요. 왜냐면 현재 지금 진행되는 재건축 지역들 보게 되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18년도부터거든요. 이때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데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다 적용 대상이에요. 그러면 팩트 체크만 놓고 보았을 때 2018년도부터 지금 벌써 2021년도잖아요. 이 3년 동안 지금 이주철거에 돌입한 재건축 지역들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. 이 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 일부에서는 이거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대책이란 거예요. 그렇죠.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젠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. 이때부터 금융비용이니 건축비라든지 전체 사업비의 70%가 이때 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조합들이 이 사태가 넘어갈 때까지 그냥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확실히 메리트는 있어요. 이번 대책에서는 이 그 제초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강북 예정지 같은 데는 조금 이렇게 솔깃할 만한 그쵸. 메리트일까요? 아무래도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적어도 강북에서 그리고 사업성이 그동안 좀 애매했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솔깃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 충분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오히려 조금 더 지나다 보면 3분의 2 동의 받아서 시행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면 새로 매수하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강북에 약간 30년 차 된 아파트를 잘못 사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죠. 내가 소수 의견이잖아요. 3분의 2가 동의해서 간다라고 하면 청산당한다.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거죠.